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오늘 대리행위 하자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72쪽인가요? 네. 대리행위 하자. 이제 뭐 많이 보셨던 건데,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했냐면 대리인.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딴 건 다 대리인이고 뭐만 좀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궁박, 불공정 행위의 궁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취소할 수 없죠. 누가 기준이니까? 얘가 착오가 없으니까 본인은 보시면 안 돼요. 본인은 다 꼬드기는 거고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원칙은 유효.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근데 이 사람이 비진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선의무과실인데 대리인은 비진인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누가 기준이라고요? 대리인. 그러면 얘가 비진이 했다는 것을 대리인이 알고 있대. 그럼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럼 누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야? 본인이 대리인이야? 대리인. 다시 이제 그러면, 자, 얘가 비진이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대리인은 알고 있었대. 그럼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무효 주장은 을에게 해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지만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갑. 그러니까 무효 주장도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병이 갑에게 사기치고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누가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됐다, 이건 전부 다 꼬드기는 거고 누구만 보시는 거냐면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한 바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병이 을에게 사기치고 계약을 했대요. 병이 대리인에게 사기치고 계약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얘가 사기당했으니까. 대신 취소는 을이 해요,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지. 임의 대리는 원래 취소권이 없는 거고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중매매 할 때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다. 그러면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누구만 보시라고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대.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겠지. 그죠? 시작부터 이럴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누구만 생각하시라고. 대리인. 본인이 어쨌다고 써 있는 건 다 그냥 유혹하는 거야. 누가 기준이냐면 전부 다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할 때 대리인이 가담을 했다면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성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을이 병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대. 그러면 이제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사도 돼요? 모르고 샀어야 돼? 모르고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근데 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고요. 대리는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계약을 했대. 자,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길 보면 안 된다고. 누구를 보시라고? 대리인이 하자 있는 걸 알았대, 몰랐대? 몰랐대.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자 있는 걸 샀단 말이에요. 그럼 하자 있는 걸 살 때 하자 있는 걸 알고 사면 담보 책임을 못 묻는 거고,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사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몰랐어야 돼? 본인이 몰랐어야 돼요? 대리인이 몰랐어야 돼? 대리인이 몰랐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선의무과실이라고.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근데 담보 책임을 묻는 사람은 대리인이겠어요? 본인이겠어요? 본인이지. 얘가 기준이지만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만 보시면 되냐면 대리인만 보면 되고, 본인이 어쨌다는 걸 보면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정을 알고 배임행위에 가담했다. 누가 가담했다고요? 대리인.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뒤에는 뭐라고 써 있겠어? 본인은 몰랐다고 써 있겠죠.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다, 반사회적 무효다. 반사회적 무효. 누가 가담했으니까? 대리인. 그럼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시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대요. 그러면 본인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다. 이걸 끝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리인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2항에 보시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뭐였냐면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는데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본인이겠지. 그때는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뻔히 알면서 시켜놓고 우리 대리인은 몰랐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하자 있는 물건을 대리인이 샀는데 대리인이 모르고 샀어요. 그럼 대리인이 모르고 샀으면 본인이 알았느냐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야. 지시. 야, 너 가서 병거 좀 사. 그러니까 얘는 본인이 시키니까 하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샀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야, 우리 대리는 몰랐으니까 네가 담보 책임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뻔히 알고 뭐 했으니까? 지시했으니까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는 걸 얘가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였냐면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만 안 나오면 전부 다 누구만 보시면 돼요? 대리인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 기준.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다. 이게 이제 대리행위 하자죠. 이해되셨어요? 누구만 보시라고? 대리인만 보고 본인이 어쨌다는 거에 속아 넣으면 안 되고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외라고 써 있는 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본인이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점. 그럼 본인이 시켜놓고 우리 대리는 몰랐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냐면 비진이.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건 이건 유권 대리였어요, 무권 대리야? 유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은 있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대리권이 남용되면 원칙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안 져도 돼? 원칙은 져야죠. 대리권 있는 애가 한 거니까. 근데 언제나 책임을 지라고 하면 본인에게 가혹하니까 뭘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비진이. 그럼 비진이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유추 적용해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대리권의 남용. 판례 보시면 비진의를 유추 적용해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게 이제 비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리권 남용 사건으로 봤던 대표적인 게 이제 명성그룹 사건 봤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은행이었어요. 은행. 자, 의뢰한 사람이 이제 은행 직원. 그러면 명성그룹의 이제 김 회장이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끌어와라. 그럼 내가 나중에 크게 한번 뭐 좀 해줄게. 이래가지고 요 은행의 직원이 고객들에게 돈을 쫙 이제 끌어 모았는데 그걸 은행으로 넣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빼돌린 거야? 김 회장에게 빼돌린 거야. 그러면 일단 대리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은행 직원이 은행 고객들에게 입금받을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빼돌렸다면 이 고객들이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원칙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판 도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지냐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빨리 못 끌어 모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입금하면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해 줬어요. 금리 3배면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이건 오래된 사건이니까 금리 엄청 높을 때요. 자, 그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입금을 받을 때 암호를 대고 입금을 받았고요. 통장도 전부 다 수기식으로 작성을 했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럼 사채업자들이 시중금리 3배를 보장받고 암호를 대고 입금하고 통장도 수기식으로 써왔다면 이 경우에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입금을 받고 있다면 이 상대방들이 볼 때 얘가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겠지.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건 뭘 적용한 결과예요? 비진이.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일단 유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권 남용을 얘기하면서 뭐 무권대리나 표현대리 써 있으면 다 틀려요.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다? 유권대리예요. 근데 언제나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본인에게 가혹하니까 뭘 유추 적용한다고 했냐면 비진이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하면 일단 뭐가 연결돼야 되냐면 비진이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이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주기도 하는데 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써 있으면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대리권의 남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남용 받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능력인데, 대리에서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러면 의사결정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될까? 의사능력은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능력마저 없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대리인이 의사결정에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은 안 져도 되니까 행위능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게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라도 얼마든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얘가 18살의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나중에 사실은 제가 미성년자예요 라고 하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원래 미성년자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기 법률행위를 한 거야?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행위로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갑은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당연히 안 되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얘가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 행위를 했다면 이건 완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얘가 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한 대리니까 본인이나 대리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고 했냐면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병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대리인이고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서로 받았던 거 원상회복 해야죠. 그 원상회복은 을과 병이 하는 거예요? 갑과 병이 하는 거예요? 갑과 병이죠. 그렇죠? 모든 효과는 본인에 가니까 갑과 병이 원상회복을 해야지 을이랑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갑에게 청구해요? 을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얘한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전부 다. 자, 보시면 여기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보충해 보시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본인,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해야 한다. 모든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간다라는 거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죠. 최근 들어서 복대리가 우리 시험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볼 때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확인하실 점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을 해요? 대리인 자기 이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겠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본인을 대리해서 선임하는 거예요? 자기 일로 하는 거야? 자기 일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다 아니면 자기 행위다? 자기 행위, 대리 행위가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대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라고 출제했냐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서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OX. 대리 행위로 선임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의 자신의 행위로 선임됩니다. 그럼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뭐 했다고요? 선임, 수권 이 말 넣으면 얘는 100%보다 임의 대리야. 임의 대리.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야. 그러니까 복대리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 다 대리인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된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틀리게 내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라고 하면 OX.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 대리인이요? 본인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란 말 쓰면 당연히 틀리고. 그러면 이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해서 얘는 지금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상대방과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방을 대할 때는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갑은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럼 얘가 거래를 하면 이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제3자를 대할 때는 얘는 누구랑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을이랑 대리인이랑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니까 얘도 누구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을과 같은 사람인 거지. 그러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얘도 계약을 할 때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누구 이름 현명해요? 대리인 이름을 현명한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다? 당연히 본인이지. 누구 대리인이니까? 본인 대리니까. 그래서 현명할 때도 대리인을 현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현명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뽑은 사람이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고 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복대리인은 대리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또 가끔도 이런 것도 물어봐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OX.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틀리죠. 이게 소멸하면 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전세권 가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전전세 받잖아요. 전전세는 어디에 구속이 되겠어요? 전세권을 넘을 수 없어. 전세권 소멸하면 전전세 당연 소멸입니다. 근데 시험에 가끔 뭐라고 나오냐면 전전세가 설정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전세권이 없는데 전전세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뭐 이론이 아니라 수험상 팁이에요. 복대리랑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와 표현대리 물으면 무조건 인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복대리의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 읽어보다가 복대리 나왔고 표현대리를 묻고 있는 거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지만 공통적이에요. 복대리, 표현대리 관계 물으면 무조건 다 된다. 자, 교재 보시면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선임했다? 자기 본인의 이름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예요. 그리고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쭉 공부했던 것처럼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없다라고 했죠. 그렇지, 이상하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50% 맞아야 되는데 지금 확률이 거의 10%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얘가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는데 먼저 임의 대리인부터 보는 거야. 자, 임의 대리인은 원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선임한다고 했냐면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임의 대리인인데 너무 많이 아파. 몸이 너무 아파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 또는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 둘 중에 하나면. 그럼 만약에 승낙 및 또는 승낙과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둘 다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 틀리는 거야?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승낙이 없어도 돼.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그럼 마찬가지죠.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얘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을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저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꼬드기는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선임이 가능한 거고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져야 돼요. 근데 이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면제된다고 했냐면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써 있으면 본인 지명. 그러니까 얘가 나는 병이 좋아. 얘를 뭐 했다고요?
지명. 누가 선임했다 그랬어요? 선임은 얘가 한 거겠지. 만약에 본인이 선임했으면 얘는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야 을아 병 좀 써라, 병 좀, 난 얘가 좋아 라고 얘를 찍으니까 알았어 하고 얘를 선임했다라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지명해서 선임을 했더니 얘가 사고를 치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질 필요 없다? 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찍어준 애가 사고 친 거니까.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지명해서 선임하고 보니까 애가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안 좋아. 무지하게 불성실하고 부적임자야. 그럼 제가 불성실 부적임자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 본인에게 이르거나 통지하거나 또는 해임을 했어야죠.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이제 임의대리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게 요 승낙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 승낙이 명시적 승낙이어야 되느냐 묵시적 승낙이라도 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 대부분은 다 명시적만 돼요. 묵시적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 이 승낙은 업무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라고 했어요.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업무.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었냐면 분양 업무 봤었죠. 그 분양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업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봐요. 또는 누가 하든지 간에 별반 다르지 않다. 요거를 나눴어요. 그럼 만약에 분양 업무처럼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업무라면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요. 명시적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근데 뭐 을이 하든 병이 하든 정이 하든 누가 하든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래. 그러면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별해 두시고. 얘가 이제 임의대리였고요. 법정대리는 뭐 간단했잖아요. 법정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뭐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 돼요. 무조건 져야지. 그게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잘못한 게 없어도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대. 법정대리인도 많이 아파, 너무 아파서 업무를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책임이 줄어들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뭘로 주는 거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된다. 이 규정이 여기로 적용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 뭐 여기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되셨죠?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딴 사람 시키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하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상 책임. 근데 이 선임 감독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되고 언제 지는 거냐면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했다?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법정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에 제한이 없어요. 자기 책임으로 선임하면 돼. 그럼 자기 책임으로 선임한 거니까 어떤 책임 져야 돼요? 무조건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 근데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네? 책임 줄여줘야죠. 그럼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조문 확인해 볼게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되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되었다면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정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는 거? 법률 규정. 그럼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라는 법률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로 만들어졌다는 건 임의대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거나. 자, 그러면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했다는 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라?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2항에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지명. 그럼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되겠지만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업무와 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받으라 그랬어요?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자, 책임 뭐 지금 다 보신 내용 똑같이 써 있는 거니까 보시고, 법정 대리 한번 볼게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기 책임으로 선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은 없지만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무과실 책임. 근데 이제 단서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대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전조제의랑, 이게 바로 뭐였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당연히 소멸하고 범위도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자, 상대방에 대한 관계. 상대방을 대할 때나 본인을 대할 때는 누구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고요? 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되죠.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제3자나 본인에 대해서는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고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뭐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고,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앞에서 보신 거고요. 자,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우리 봤던 거죠. 변리사 기출. 요번에 변리사에서도 복대리가 또 나왔어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이 복대리의 정의가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본인의 이름으로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보셔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이고 틀리게 써 있으면 뭐라고 써 있겠어요? 대리인의 대리인. 이름 틀리는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기억은 옳은 지문. 자, 니은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 여기까지만 봐도 뒤에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법정 대리인이 그죠. 부득이한 사유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선임 감독상. 원래 법정 대리인은 무슨 책임져야 돼?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라고 돼 있으면 법정 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자, 뭐 나왔어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이거 나오고, 자,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 그럼 임의 대리인은 뭐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책임지는 거야? 임의 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OX. 맞는 거죠.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한 게, 임의 대리인이 왠지 승낙을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면제될 것 같지만 면제되지 않습니다. 선임 감독상 책임지는 거예요. 요게 면제되려면 어떤 말이 써 있어야 돼? 본인이 지명했다는 말이 써야 돼. 지명이란 말이 없는 한 선임 감독상 책임지고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죠?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쭉 읽다 보니까 복대리 나왔네? 읽다 보니까 표현들이 나왔네?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다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복대리랑 표현들이 써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리을도 옳은 지문. 그러면 답은 5번. 되셨죠? 문제를 풀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다 맞는 것 같아. 설마 다 맞아? 하나 빼볼까? 이러면서 이쪽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공부하신 대로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무권 대리는 일단 대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했어야 돼요? 현명. 현명을 안 하면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라고 했어요. 자, 현명을 했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그럼 유권 대리면 본인에게 대하여 직접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라는 것은 권한이 있고요. 권한을 초과한 거예요. 권한 내야 돼. 권한 내. 권한을 넘어가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야. 그러니까 권한이 아예 없거나 권한을 넘거나 어쨌든 모두 다 무권 대리야. 근데 이 무권 대리도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해야 돼. 대리란 말을 썼다는 건 현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무효지. 우리가 첫 시간에 무권리자가 계약, 채권행위한 거랑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한 걸 나눴잖아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타인권리 매매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권리자가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런 처분행위를 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무권리자 처분행위 한 거를 나중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겠지. 중요한 건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추인 시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건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최근 들어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데 소급효가 있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면 무권 대리는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표현 대리와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딱 몇 개 있어요? 딱 3개. 딱 3개. 125조, 126조, 9조. 125조가 뭐였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있었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어요. 월권 대리라고 불렀던 거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그럼 뭐라고 불러요? 멸권 대리.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져야 돼요? 소위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거? 법정 외관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이 3가지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뭐가 있었다? 외관이 있었고, 그걸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 대리 제도였죠. 그러니까 뒤에 다 나오겠지만 이 125조가 뭐야? 갑이라는 사람이 요 병한테, 야,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원하면 을이랑 계약을 해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뭘 했다는 거야? 표시했다는 거야. 또 대리권 주겠다고 표시했는데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 저한테 대리권이 있나 보다. 선의 무과실로 얘랑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얘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무권 대리지만 본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라? 본인이 져라. 그러니까 요 3가지 모두 다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외관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바로 표현 대리 제도예요.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이에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건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 보호합니다. 그러면 갑이나 을이 이건 표현 대리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고요? 병만. 그러면 갑이나 을이 이거 표현 대리야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야. 병이 만약에 정한테 팔았다. 전득자죠? 그럼 정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병.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장할 수도 없고요. 주장할 이유도 없어. 본인은
이 계약이 마음에 들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무권 대리니까 얼른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는 거지. 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보호된다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이 무과실 갖춰야 돼요. 세 개 다 공통적이에요. 요게 표현 대리에 대한 기본 개념. 그러면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딱 몇 개다? 딱 3개. 그럼 요 딱 3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 광의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남을까? 협의의 무권 대리야.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딱 몇 개라고요?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협의의 무권 대리.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랑 지지 않는 무권 대리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넓은 거야? 얘가 훨씬 더 넓은 거야. 책임을 지는 건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야, 너 임대차 좀 할래? 라고 기본 대리권을 줬더니 집을 팔아먹었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표현 대리예요? 무권 대리인 거야. 일단 무권 대리부터 봐야 돼. 이거 그냥 표현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표현 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어때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지.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표현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표현 대리 요건을 갖췄을 때만 나오는 거고 못 갖춘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협의의 무권 대리로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 속에 유권 대리를 주장했어요. 그럼 유권 대리 주장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되죠.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었고요.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야.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에 표현 대리 주장이 들어갈 수 없고, 자,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는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이 경감되나요? 라고 물으면 과실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과실상계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실상계는 언제 하는 거라고 했냐면 손해배상할 때 피해자에게도 조금의 과실이 있으면 그거 깎아주는 게 과실상계예요.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갑이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거지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을과 병의 이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될까요? 유효해야 될까? 반드시 유효해야 돼.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누가 이행을 해야 돼요? 갑이. 근데 이 계약이 무효면 얘가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을과 병의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을과 병의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된다. 둘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 나서 확정 무효가 됐대.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만약에 표현 대리를 적용하면 얘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된 걸 얘가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을과 병의 법률행위는 유효해야 돼요. 요게 이제 표현 대리. 그러니까 사실 표현 대리가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요 판례 3개, 요거 돌아가면서 계속 출제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 지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죠, 무효.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야?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이미 다 확정된 거고,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표현 대리의 특질 나오는데 일단 법정 외관 책임이다라고 불렀던 거고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이면 되는 게 아니라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보호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이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대. 그러면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해야 되고, 그리고 얘도 대리잖아요. 대리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뭘 했어야 돼요? 현명.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되고, 현명이 없으면 이건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권리자, 무권한 자의 행위가 됩니다. 자, 7번은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규정이죠. 그럼 135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요게 적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 보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얘가 이제 무권 대리네요. 그러면 이 병이 갑에게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최고를 했는데 얘가 난 안 할란다라고 거절합니다. 만약에 이 갑이 추인하게 되면 이제 누구랑 이행하면 돼요? 병이랑 갑이랑 이행하면 되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건 협의의 무권 대리니까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 무권 대리에게 당신이 계약을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무권 대리네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자, 그러면 이게 135조 책임인데 이게 바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얘한테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얘한테 못 물으니까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면 누구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갑에게 물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135조 규정은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표현 대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 대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강론으로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 125조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